북한가에서 함께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 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박동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주 차잖아요, 그죠? 이쯤 되시면 책은 다 사셨죠? 네, 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놓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사보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간중간에 짚어서 맥만 짚어드릴 텐데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오늘은 멋진 헬라체 강의도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텐데요. 105페이지. 네, 드디어 이제 놀라운 지구력, 유산균이 나옵니다. 유산균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전달을 하면 우리 유산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갔을 때 정말 효과가 극명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반드시 1g의 기적이지만 반드시 유산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105페이지 장을 지키는 유산균 소제목을 보시면 인체는 하나의 관이다. 사실상 우리 몸은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진짜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그 안에서 많은 대사작용을 하고 영양소 흡수를 하고 정말로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야지만이 건강합니다. 우리 몸에요, 우리 혈관도, 관이죠. 그죠? 우리 혈관을요, 다 이으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 몸에 혈관을 다 이으면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약 10만 킬로미터래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요, 대부분이 모세혈관이에요. 네, 우리가 동맥, 정맥 검사에도 모세혈관 검사 잘 안 하시죠? 모세혈관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모세혈관 검사는 이 손톱 밑을 찔러가지고, 떼어내서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그 안에 모세혈관까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의 대부분의 병은 큰 동맥 뭐 이런 데서도 오지만 거기는 관리를 그래도 잘 하시고요. 모세혈관까지 거기가 많이 막혀서 우리가 말초신경까지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화기부터의 관도 중요하고 혈관도 중요하겠죠. 10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내시경으로 보아 관이 뚫려 있지 않은 경우에도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조직에 점막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이 몸에, 이 관에 정말 조그만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생겨서 거기서 유해 물질이 나가고 몸을 상하게 한다는 내용이 위에 있는데 그게 우리 내시경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내시경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조그만 융털, 그 안에도 조그만 출혈이나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가운데 두꺼운 글씨를 보면요. 관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유산균을 보급하고 소화효소의 소비를 과하게 하는 행위들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관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려면 유산균을 먹으래요. 왜 그럴까요? 그죠? 예. 우리 락토실 바실러스랑 우리 유산균에 들어있는 비피도 박테리움은 유해한 균을 억제를 하고 장에 있는 점막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 항염 작용도 해서 장 점막의 염증 수치를 내려줘요. 네. 그리고 장벽을 회복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106페이지 아래쪽 단락 보시면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우리 몸에서 좋은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간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며 신경의 안정화와 호르몬의 균형에 필요하다. 이 마그네슘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보충이 꼭 필요하다. 우리 헬스팩 안에 왜 마그네칼디가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그때 우리가 2002년도였으니까 지금보다 영양이 과하게 이제 대두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마그네슘을 일일 권장량의 6배를 먹였답니다. 선수들을. 예, 그래서 근육을 보호하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107페이지 아래쪽에 소제목만 보시면요.
성형내과를 찾아가 장을 스케일링하는 것이 정답. 제가 언뜻 성형외과로 읽어가지고 다시 읽었더니 성형내과더라고요. 성형내과에 가서 세포를 스케일링해라.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뭐 2도 스케일링을 하고 차도 오래되면 바깥에 손을 보고 다 하는데 우리 장은 그렇게 손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해독을 해야 된다. 안을 비워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108페이지 넘기시면, 자, 첫 줄에 하물며 몸에 섭취한 각종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어떨까? 게다가 사람의 장은 주름이 많아 주름 사이에 변이 끼기 십상이다. 숙변이 배설되지 않고 장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부패되어 부패균이 자라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또한 노화를 촉진시켜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도록 만들기도 한다. 예전 사람들 굉장히 늙어 보였잖아요. 그죠? 야채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늙어 보였을까요? 빼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영양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는 뭐 생식할 거야, 채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항상 중요한 거는 영양의 균형이겠죠. 우리 장은요, 여러분 이렇게 주름이 막 져 있어요. 그런데 야채를 많이 먹으면 그 주름을 펴나요? 펴지는 않죠. 섬유질 때문에 갈고리의 역할처럼 안에 있는 걸 긁어내긴 해도 그 팽창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버지를 먹어야 되죠. 차전자 피가 이렇게 팽창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화이버지는요, 우리 화이버지하고 또 하나 뭐 나오죠? FOX가 나오죠. 파이버지가 나오고 FOX. FOX 액티브는 FOX라는 말은 그냥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얘기예요. 파이버지는 우리가 수용성, 불용성 다 들어서 이제 수용성은 이눌린으로 들었고 불용성은 차전자피로 들어서 안에서 이제 확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식이섬유가 아라비아검, 사탕수수, 그리고 아마씨, 감초 추출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장 건강 및 규칙적인 배변 활동 지원을 하고요. 또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 주고요. 그리고 우리 포만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체중 유지에도 좋아요. 밤에 배고플 때 뭐 먹을까 할 때 마시고 파이버즈 한 잔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SOF 액티브는요. 자, 우리가 늘렸어요. 그죠? 늘렸다가 줄였다가 화이버즈로 빼낸다고 해도 정말 그 구석에 오래오래 우리가 온천에 가면, 유황 온천에 가면, 유황 온천에 온천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쌓일까요? 매일 맑은 유황 온천이 나오는데도. 그 성분들이 중금속이 안에 박혀 있는 게 FOX 액티브를 드시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처음 드시면 약간 아랫배에 통증도 있으면서 정말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는 변을 보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신제품으로 나왔을 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주에 접어들면서부터 전혀 그런 통증도 냄새도 사라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 혈가분해지죠. 그래서 화이버지 플러스와 SOF 액티브로 우리 장을 깨끗하게 좀 비워내시면 좋겠습니다. 유산화는요, 성형내과 가실 필요 있어요? 유산화로 세포 성형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중간 소제목에 먹는 것보다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소제목 아래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시간을 다투는 병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배설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병이든 제일 먼저 조치해야 하는 것 배설계통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10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이 배설의 경로, 마지막 줄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배설의 주된 경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1은 피부, 제2는 폐, 제3은 장, 제4는 신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책은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피부도 배설기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 시스템을 하고 나면 막 얼굴에 뭐 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부, 폐, 장은 간하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신장, 이렇게 네 군데인데 여러분 피부는요, 운동을 하거나 열이 올라가면 노폐물을 즉각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땀샘을 통해서 수분도, 염분도, 노폐물도 배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폐는요, 우리가 날숨으로, 들숨 아니고 날숨으로 이산화탄소와 함께 우리 수분
수분도 배출해요. 수분, 그 수분에 노폐물이 들었어요. 아니, 숨에 무슨 수분이 있어? 여러분들 안경 닦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면 수분 나오죠. 수분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숨을 쉬셔야 거기서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 수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혈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폐에 들어오면 우리가 숨을 쉬는 즉각적으로 또 배출이 됩니다. 자, 피부도 즉각적으로 됩니다. 운동하고 열 오르고 하면. 그리고 폐도 됩니다. 그죠? 신장은요. 신장은 우리가 이제 소변으로 혈액을 이제 걸으면서 소변으로 노폐물이 빠지죠. 그래서 크레아틴이나 뭐 요산이나 그런 것들이 요소 뭐 이런 것들이 빠지죠. 그리고 단백질은 빠지면 되나요? 원래는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재흡수를 못 해주면 단백뇨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아르기닌 생성이 좀 덜하겠죠. 그런데 이 소변도요. 사람에 따라서 배출은 습관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지만 만들어지는 거는 약 30분에서 2시간이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30분에서 2시간이면. 그런데 커피나 이뇨작용을 하는 거를 드시면 빨리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0분에서 2시간 정도. 그런데 장은요. 장은 길게는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갖고 있어요. 길게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즉각적인 배출이 되나 장은 정말로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해서 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안에는 이제 간하고 연결돼서 담즙으로 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거나 지용성 노폐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배출이 되거든요. 술을 드시면 그걸 분해한 것도 다 이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숙취가 심하실 때는 구토가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큰 걸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장에서요, 너무 이런 숙변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온몸에 퍼지다 보니까 정말 온몸에 염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은 이 네 가지 배설 기관 중에서 장은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배설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는 뭐 소화관에 대해서 그래서 변으로 인해서 건강을 보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고요. 112페이지. 네, 왜 유산균인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유익균 중 으뜸인 유산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건강을 보호하고 소화관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런 유산균을 보급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효식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발효식품이요. 지금 발효식품 여러분들 집에서 뭐 발효시키세요? 김치도 사 드시죠. 그래서 이 의사분도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병에 걸려서 오면 자기도 유산균을 처방하는 거죠. 이 책에는 좋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그걸 못 해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꼭 넣어 주셔서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뭐, 산모에게 유산균을 주자라든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116페이지는 한번 볼게요. 자, 116페이지 위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금까지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고 위산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경구 투여 시 장내 생존력이 우수하며 대장 점막에 잘 흡착하여 장내 증식을 잘한다는 장점 때문에 락토실릴 바실리스와 비피도 박테리아 균주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죠? 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유산균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들 유산균은 영양학이나 치료 면에서 공통적인 생리작용을 갖는다. 장내 세균들의 생태적인 균형 유지, 유당불내성의 경감, 면역 능력 증진, 음식 성분의 소화 기능 촉진으로 영양 성분의 생체 이용 증진, 해로운 해독성 해독, 암을 유방하는 최종 산물 제거, 음식에 들어있는 병균을 억제하는 작용 등이 포함된다. 최근 이런 유산균의 생리작용을 활용, 다양한 인체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당연히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나 질환으로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염증성 질환, 유당불내성, 소장 내 세균 과증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요로결석, 감기, 질내 감염 및 각종 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특히 유산균이 자연 면역뿐만 아니라 세포 매개성 면역과 함께 항체 생산 기능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이를 면역 조절제 혹은 면역 증강제로 사용하려는 임상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죠? 다른 것들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생활습관병이라든가 모든 염증이 유발하는 병들, 우리 유산균이, 유산균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균, 그리고 우리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있어가지고 신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화이버즈라든가 FOX 액티브에도 유산균 먹이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화이버즈나 FOX를 드셔주시면 유산균이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해줄 겁니다. 뒤는 정말 읽어보세요.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청소년 아토피라든가 발효유나 요구르트, 그리고 뭐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제품과 연관되어서 또,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분명히 여기 책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5장입니다. 141페이지.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도요, 뒤에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여기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알아보는데 우리 유산화 사업을 하고 진짜 건강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산화의 영양제를 꼭 안 먹어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는요, 그 대항해 시대의 위기. 예, 이거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전에 정말 1500년대에 마젤란이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서 나오는 유령선, 실제로 존재했죠. 유령선이 왜 존재했나요? 예, 이 비타민 C가 모자라니까 길게 항해를 하면서 정말 선원들이 팍팍 죽어갔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게 괴혈병으로 죽은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정말 많은 선원들이 죽고 그 긴 항해 속에서 다 죽고 나면 그게 유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는 유령선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1페이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522년에 마젤란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15년간 끊임없이 사람이 죽다가, 15년간 끊임없이 죽다가 그런 재앙으로부터 잠시 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이 그 미국 원주민의 삼목차를 배우면서부터라고 그래요. 삼목차는 여러분, 딴 게 아니고요. 세 가지 나무의 잎이나 열매를 섞어서 만드는 차를 얘기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의 삽목차가 삼나무, 소나무, 노간주 나무였대요. 삼나무, 소나무, 노간주 나무. 그래서 이 안에는 삼나무도 비타민 A, 비타민 C가 많죠. 소나무 그 솔잎, 우리 소의 눈이라는 음료도 있는데 거기도 비타민 A,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간주 나무 열매는요, 어, 주세페 열매라고 하죠. 주세페 열매는 그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키고요. 그래서 그게 인디언들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 죽는 사람이 줄어드네? 그런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요. 142페이지에 중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스코틀랜드의 왕립 해군의 외과 의사인 제임스 린드.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예, 어떤 실험이냐? 이 아픈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눠서 약도 줘보고, 예, 그리고 사과 주스도 줘보고, 또 한 부류는 레몬과 오렌지를 줘보죠. 그런데 레몬과 오렌지를 먹은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타민 C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이 제임스 린드라는 의사가 연구를 시작할 때와 마젤란이 항해를 시작할 때 차이는 220년이나 차이 납니다. 220년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에 정말로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나오고 정말 유명한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도 있죠.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 C로 받지는 않았어요.
예, 라이너스 폴링은요, 그 화학상, 예, 화학상과 평화상을 받았어요. 예, 이바지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비타민 C의 메가도스, 메가 기법을 많이 먹으라는 거를 막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너스 폴링 그 사람 비타민 C 그렇게 먹더니 암 걸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암 걸려 죽었어요. 90이 넘어서 전립선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 시대에 90이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전립선암은 그냥 몸에 정말 기능이 퇴화되면서 누구에게나 발현을 많이 하면 암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대증이나 여러 가지 석회화가 돼서 가지고 있는 병이죠. 그래서 90이 넘었어요. 전립선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1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비타민. 알아두면 약이 되는 비타민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해서 정의도 나와 있고 뒤에 비타민에 대해서 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북트레이닝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비타민은요, ADHD는 지용성이잖아요. 그죠? 지성 비타민이 아니고 지용성이에요. 이제 기름이 녹아요, 녹아요. 예, 막 간이나 이런 데 저장이, 근육의 저장이 오래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길어야, 정제가 잘 된 걸 드시면 길어야 이틀이에요. 길어야 이틀.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타민과 우리가 영양소 있잖아요. 탄당지 있잖아요. 탄당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반드시 식사로 하세요. 영양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양이 들어오면요. 이게 조금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동 수송이 있고요. 능동 수송이 있어요. 그냥 먹기만 하면 수송이 되고 활성화되는 게 있고 반드시 트랜스포터 그러니까 수송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수송체가 필요한 것.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물론 능동 수송이 조금 필요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먹으면 영양분으로 가려고 해요. 수동 수송을 해요. 이제 대표적인 수동 수송은 예를 들면 삼투압할 때 농도가 높은 것은 낮은 곳으로 가려는 성질이죠. 그죠? 그게 수동수송이에요. 그렇게 몸에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도 수동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먹는 비타민, 미네랄은 모두 능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비타민 A, D, E, K는 수동수송이에요. 그냥 먹으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게는 트랜스포터가 필요 없어요. 수송체가. 그런데, 이 비타민 A, D, E, K는 담즙산에 의해서 미쉐일화가 되어야만 잘 소화가 돼요. 잘 흡수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건강해야, 간이 건강하고 담즙을 잘 만들어내고 담낭에서는 그 조절이 잘 되어야만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똑같은 사람들이, 몸무게도 비슷하고, 연령대도 비슷한데, 왜 이 사람은 빨리 좋아지고, 왜 저 사람은 빨리 안 좋아져요? 그 사람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영양 상태. 그리고 어떤 걸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생화학자가 만들어야 돼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유산화에는 160명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영양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책 내용이 아니라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 파트너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헬스팩 먹을 필요 없고 그 센세이션즈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혼자만 알지 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수송체들, 이런 수송체들의 집약체가 뭐예요? 인셀리전스예요. 인셀리전스 하나. 예, 인셀리전스 하나. 그러면 유산한 니네는 장사속이네?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인셀리전스만 따로 넣어서 팔지? 따로 넣어서 팔면 그것만 찾으실 거죠? 네. TV에서 우리가, 아연이 좋습니다. 비타민 C가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 먹었더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그것만 먹었잖아요. 수송체도 뭐도 영양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는 공복에 아침에 영양제 탁 먹으면 다 먹었다고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인셀리전스는 반드시 헬스팩 안에 들어서 함께 드셔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 헬스팩 안에 인셀리전스와 아까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마그네칼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탄당지 식사 반드시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밥 안 드시고, 저는요, 얼굴 반짝반짝하죠? 건강하죠? 저는 하루에 네 끼를 먹으면 영양제 네 번 먹습니다. 네. 한 포에 굉장히 많이 들었죠. 40알 가까이 들었는데요. 영양제를 네 번 먹습니다. 밥을 네번 먹으면. 왜? 내가 먹은 탄단지를 잘 태워주고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없으면 유산균물질라도 막 씹어 먹어요. 간식 먹어도. 네. 그리고 반대로 식사를 한 번밖에 못 하셨다. 아, 한 번만 드세요. 한 번만. 네. 식사를 안 하시고 우리의 좋은 영양제를 드시면 빈 냄비를 가스불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식사하시고 영양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또 길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뒤에는 내용이 다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꼭 읽어보시고요. 아, 비타민 A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타민 A를 먹으면 안 좋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4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베타카로틴으로 들어있을 때 최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유산화 영양제에는 베타카로틴으로도 들어있고, 비타민 A로도 들어있어요. 비타카로틴을 먹으면 몸에서 비타민 A를 환원시키고 배출이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원을. 그래서 비타민 A도 유산에는 들어있는데요. 146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비타민 A는 간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과량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은 보통 1일 2만 5천 IU 이하로 섭취하고 임산부들은 1일 1만 IU로 섭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비타민 A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우리 비타민 A를 그 성분 분석표에 보시면 380 마이크로 RAE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게 아이유로 뭔지를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뒤에 RAE라고 써 있는 거는 레티놀 활성을 시키는 수치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환산을 해보면요. 1256 아이유예요. 예, 임산부도 얼마? 만까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뒤에 헬라칠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죠? 148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시면 비타민 B군에 대해서도 쫙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비타민 B1부터 뭐 엽산, 비오틴, 콜린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제품에 비오틴 콜린 다 들었습니다, 에스펙에.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돼 있느냐 하면,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표기돼야 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이거는 꼭 표기하세요 하는 것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돼 있다고 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콜린, 그리고 이노시톨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아미노 벤조산은 안 들어있는데요. 얘는 판토텐산 보조인자예요. 그래서 양질의 판토텐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있다는 거. 식약처에서는요, 비타민은 13종, 그리고 무기질은 8종, 이것만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깨알 같은 걸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발 위에만 보시고, 이건 안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몰디브덴 같은 경우는 고지가 안 돼도 써있죠. 그건 왜냐면 그 성분 중에서 일일 권장량의 15%가 넘으면 고지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어떤 건 고지하고 고지하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성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뒤에는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190페이지 잠깐 볼까요?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앞에는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고, 읽어보실수록 유산의 영양제가 너무 좋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190페이지에 하루 건강 가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선과 차선이 있는데요. 하루에 물 2.5리터 이상 섭취되어 있는데, 여러분 몸무게에서 0.033 곱하십시오. 그걸 드시면 됩니다. 저는 제 몸무게 곱하니까 네, 2.5리터를 먹어야 됩니다. 네, 70kg가 넘는다는 거죠. 네,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조금씩 자주. 김재희 리더님 봤습니다. 빵 터지시는 거. 네, 조금씩 자주. 네, 꿀떡꿀떡꿀떡 다 드셔보시면 세포 외에까지 안 들어가고 배출이 됩니다. 신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자, 그 두 번째, 녹차와 생강차 하루에 3잔 마시기. 안 마셔도 됩니다. 우리 디톡스차 드시고요. 카테킨 드십시오. 네, 그 밑에 하루 3끼는 꼭 챙기기.
그리고 죽처럼 습기 있는 음식 먹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차선에 보시면 천천히 20번 씻고 삼키기 되어 있거든요. 이겁니다. 죽처럼 드시면 안 돼요. 죽은 물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췌장에는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수분이 많은 상태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입 안에서 아밀라제 안에서 꼭꼭 씹어서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세 끼는 꼭 챙기시고요. 영양제 꼭 드시고요. 191페이지 보시면 소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조기 참치 뭐 이런 거는 이틀에 한 번, 김은 매번 이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김은 진짜 큰 단백질 원이거든요. 공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끼의 단백질 드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나는 고기는 한 번만 먹을 거야. 생선은 몇 번만 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걸 다 넣어보면 단백질은 꼭 드시라는 거고요. 귀찮으면 뭐 하라고요? 뉴트림을 드시라고요. 네, 뉴트림을 드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밑에 내려와 보시면 밀가루와 흰쌀밥과 패스트푸드와 술과 담배는 삼가할 것. 밀가루 꼭 드시고 싶으면 우리 효소를 한 봉 탁 털어 넣으십시오. 네, 오늘 자 10시 1분입니다. 엄청 급하게 했는데 참 좋은 책이니까요. 마지막 다음 주는 다 책을 가지고 만나면 아까운 것 없이 팍팍 제가 퍼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해주신 박봉채 강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